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하루 만에 또 세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는 또 역대급 급등을 받다가 오늘은 또 급등 다음 날 나오는 역대급 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식시장이 매일 그런 거니까 뭐 언제 예측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하네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트럼프가 집착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브리핑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숫자는 이제 뭐 별 생각이 없네요. 다우지수 2.5%, 나스닥 4.3%. 이 자체로도 사실은 평소였으면 이거는 검은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뭐 어제 막 11% 급등한 걸 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테슬라 7%, 엔비디아 6% 급락했고요. 애플도 4.2% 하락하면서 그래도 뭐 어제 막 20%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조정이 세게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관세입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인 급등 이후에 그 다음날 조정이 바로 또 역사적인 그런 조정이 또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역사적인 나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관세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레미 시겔 교수가 딱 이 얘기했습니다. Not out of the woods. 그러니까 완벽하게 벗어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내고가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129%였나요? 뭐 숫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120%대, 125%대의 관세를 이제 미국이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145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했대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부과했던 거 다 합쳐서 145%의 관세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트리플 디짓, 그러니까 세 자리가 된 이상 이 원래 물건 가격의 2배 이상이 된 거잖아요. 관세가 들어가면. 그렇다는 건 그냥 대놓고 둘이 등지고 살겠다는 거죠. 당분간 안 보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이미 갈라섰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145%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니까 시장에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게 저는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의 중국도 보복 관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125가 들어갔을 때 중국도 뭐 비슷하게 올라가겠지 싶었는데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not to flinch라고 하더라고요. flinch라는 게 막 쉽게 물러나고 막 내빼다 막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했던 걸 보면 일단 숫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언제까지 맞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이 어느 편에 서느냐. 유럽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 유예를 놓고 똑같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90일 동안 우리도 그러면 미국에 부과하려고 했던 보복관세 유예할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만약에 우리 트럼프와의 토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텍스를 때릴 거야. 어디다가? 빅테크에다가 텍스를 때릴 거야 라고 합니다. 이거 트럼프가 제일 좀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은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약간 배째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가 우리랑 잘 안 놀아주면 우리 그냥 중국으로 붙어버릴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트럼프한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럽을 상대했을 때 갑이 되는 거를 유럽이 계속 방지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힘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저렇게 우리 물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서 유럽이 어디에 붙는가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솔직한 생각으로는 설마 뭐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유예를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유럽과 트럼프의 어떤 협상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기만 한다면 저는 뭐 크게 이제부터는 문제가 더 심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 쪽으로 붙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럽이 뭐 중국과 붙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트럼프가 폭력적으로 유럽에게 대하게 된다면 유럽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했고요. 빅스 지수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상호관세 때보다는 조금 내려온 것도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검은 목요일? 어제 10% 올랐다가 오늘 5% 올랐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울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들은 사실 주식시장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다음 장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그러니까 90일 동안의 유예를 과연 거기서 더 늘려줄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 끝나는 거냐,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 치고는 되게 나이스한 얘기거든요. 원래는 절대 유예 없다, 뭐 예외 없다, 이런 식으로 딱 그 선을 그어버려야 정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그때 가서 뭐 얘기가 잘 되면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트럼프 정부에게 중요한 건 이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제스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본드 마켓,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런 디제스터, 재앙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원래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배경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격에 반영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금리라는 건,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건 경기 침체, 경기 우려가 부각됐을 경우에 이렇게 계속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좀 충격적으로 올라왔던 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지금 좀 쏟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었던 채권을 갑자기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계에 둔화가 오면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괜찮아, 뭐 나는 신경 안 써 이러면서 골프 쳤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구간이었고, 이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러면은 중국이 갑자기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혹은 뭐 일본도 같이 채권 매도를 시작했다, 이런 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헤지펀드까지 채권을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그렇게 막 팔았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이 저렴해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주식도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 떨어지고 주식, 이 채권까지 만약에 시장이 나락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국은 정말 모든 토끼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모든 토끼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트럼프가 좀 유해졌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계속 말이 많죠. 오히려 나바로 러트닉 같은 그런 강경파보다 지금 베센트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뭔가 좀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결국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베센트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는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고집을 조금 꺾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배워가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셨던 것처럼 사실 중국의 어떤 대응이 나오지 않았던 이상 시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건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또 이렇게 4.4%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의 하락과 금리 상승은 동반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 다른 유화적인 그런 발언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리얼 도널드 트럼프라는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What a day, more great days coming. 진짜 좋은 어제였다는 거죠. 10% 넘게 나스닥이 급등했으니까 더 좋은 게 또 올 거야 라고 해서 약간 긴장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세에 대한 법안들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 감세라도 해야 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제 사실 제일 중요했던 이슈는 원래 CPI잖아요. 심지어 CPI가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지면 원래 금리는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약속했던 물가 잡으면 우리 금리 인하해 줄게. 그러면 시중금리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또 올라갔죠.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발이 동동 찰 겁니다. 지금 베센트도 마찬가지고요. 베센트 심지어 헤지펀드 출신이거든요. 헤지펀드가 국가의 채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전면에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보고 트럼프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든 크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얼 도널드 트럼프에 굳이 이거 넣을 필요도 없는데 막 늘어나고 있다. 자기 사진 넣어가면서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 이런 걸 보면서 금리를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본인의 고집이 꺾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또 불확실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는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뭐 종목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좀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뭐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요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히 코멘트만 좀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려 3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떨어뜨리면서 7%까지 급락을 했고요. 생각해보면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막 크게 올라올 이유도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펀더멘털 따지고 들면 쉽지 않은 일단 바닥권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번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2자릿수 급락을 했는데 중국에서 약간 보복성으로 헐리우드 그 콘텐츠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콘텐츠주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중국의 보복이 곳곳에서 조금씩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는요, 사실 미국 주식은 아닌데 머스크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최대의 해운사 덴마크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주가가 어제 보시는 것처럼 관세 유예로 급등했다가 오늘 또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 변동성을 그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변동성을 유발하는 사람은 트럼프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금리의 하락을 기대하면서 지금 정책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번 주의 어떤 교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교육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이지 뭔가 폭풍 같았던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하게 되는 그런 날들인데요. 간밤에는 왜 또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이제는 어저께 올라간 게 과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맞죠? 네. 어저께 올라간 게 과했으니까 이제 털어놓은 거 아니겠나 싶고요.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이 잘못됐네?
뭐 중국, 그러니까 상호관세 다른 나라는 유예했지만은 중국하고는 아직도 해결된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상호관세가 늘었던 기본관세, 보편관세 10%하고 어떤 일부 자동차 이런 거 합해서 하면은 그거는 남아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말하면 트럼프는 쫄았어요. 그저께 올라간 거는 트럼프가 네. 쫄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액션을 바꿨죠. 아까 국채 얘기한 것처럼 국채를 진짜 중국이 팔았는지 다른 안 팔았다, 적게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나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쫄았고 그 트럼프가 쫄아서 이런 액션을 포즈한 유예하는 거 액션을 보면서 중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거 쪼는 포인트를 이제 중국이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잡았으니까 되게 편안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쫄았어요. 그 쫄은 원인을 알았어요. 예, 그니까요. 그러니까 들통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편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노리면 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미국 그렇게 편이 됐네요, 아니에요. 예.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근데 문제는 그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잠시 일시적인 페인, 고통이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잠시라는 것이 그 사람은 돈이 많고 하니까 잠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하루 한 주 또는 몇 개월 가면 아주 작살이 나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쫄아갖고 해서 이렇게 될지는 남아있는 건 변동성입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어지러운 건데 예. 뭐 어제 12% 올라갔으니까 오늘 한 30%, 20, 30% 빠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드러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럼 변동성에 대한 그 대책은 투자자한테 던겨진 거죠. 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변동성에 참여하든지 그렇죠. 그걸 잘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같이 gut feeling 그 본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본능이 될 것인가 그 사람 본능에 따라서 다 드러났으니까 거기 맞춰서 트레이딩 하든지 아니면 좀 한 발 뒤에 빼서 적정한 현금 가지고 얼마가 바닥일지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이 정도는 큰 변동성 12%는 아니더라도 항상 4, 5%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쿠션을 갖고 있어야 되죠. 현금성 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요. 변동성을 즐기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현금을 갖고 안정화하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5,300, 뭐 4,980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미국의 그 10년간 평균하고 5년간 평균의 딱 중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예. 10년 평균하면은 4,907이고요. 예. 4,907 정도, 네. 4,900 정도고 그다음에 5년 평균하면 5,000 한 300 얼마 정도 되고 그 왜 S&P 500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프리미엄 AI가 어쩌고 보면 5,500이에요. 지금 5,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엊그저께 갔던 4,940까지 갔던 10년 평균까지 간 거는 예. 아주 극단적인 공포가 된 거고 그 극단적인 공포에서 하나를 좀 풀어주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4,900까지는 안 가지만 예. 그 평균 이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5,300 이상으로 가는 것에서는 그거는 이제 관세 우려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못 가는.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갇혀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오늘 CPI 넘버 나왔는데 반응 안 했죠? 맞아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어저께 TSMC 진짜 좋게 나왔는데 또 반응 안 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어저께 알파벳 뭐 투자계 750억 달러 유지한다는 것도 아무 안 했죠? 맞아요. 다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1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발표되더라도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네요. 가이던스를 준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약간 맞게 안 애초에 그럼 주지도 않겠네요, 가이던스를. 그래서 네. 이 관세에 관련되는 IT라든지 뭐 관련되는 거는 지금 데이터가 나왔던 아니면 CPI 나왔던 예. 그거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예. 단기적인 변동성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한 게 뭡니까? 다시 또 엊그저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먹고 사는 거 아니면 미국이 투자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거 조선, 방사 이런 거는 변동성이 같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걸 믿으니까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이슈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믿고 가는 거예요. 빠졌을 때 그거 사는 거고 IT 주식은 빠졌다 잘못 거꾸로 타면은 그 어저께 하이닉스 18%에 산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가 된 거죠. 아, 그렇죠. 예. 왜 18%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저기 마이크론이 막 폭등을 했거든요. 20%. 맞아요. 근데 오늘 마이크론 폭등했다가 10%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올해 본 사람 입장에서도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미리 분명히 사람들 18%도 20% 치고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프리마켓에서. 근데 그 권리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지금 그 실적이 좋은 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삼성에서 발표됐잖아요. 그러네요. 삼성에서 6조 6천원, 5조 6천원, 1조 예산 차가 났고 물론 비록 그것이 반도체만이 아니고 휴대폰이라 하지만은 맞아요. 그 애플이 문제가 되면 삼성이 오히려 상대적인 세택이 있을 거라 애플이 못 파니까 미국에서. 근데 그건 좁은 생각이죠. 수요 자체가 뭉개지면은 아예 수요 자체가 뭉개지면 지금은 옛날 재고로 팔고 한동안 아예 수요가 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월 달 갖고 4월, 5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IT는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사실 삼성의 실적에 대해서 반응이 그런 거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실적.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이크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금 3월 달, 뭐 4월 달에 땡겨 갖고 가격이 높게 하더라도 그거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 리얼 상황이냐는 걸 모른다는 걸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냥 좀 단기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동성 어떻게 타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게 우리나라는 조선방산이고 미국 먹고 사는 거고 일부 뭐 이제 아주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거, 한국전력 같은 거 그런 것만 변동을 살아남거나 아니면 더 다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만 또 100% 했다가는 트럼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를 했는데 네. 3개월 때 유예가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갔다 모르죠, 가보자. 그것도, 예. 자기도 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해서 이 시크리컬한 걸 제로로 만들었다가는 그 업사이드를 또 못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변동성을 어떻게 즐기는 게 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성향도 있고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 다 녹아져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저께 이거 폭등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현금 30% 50%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대통령 그거 할 때도 탄핵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식을 끌어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금은 항상 30% 정도 갖고 와야 되고 쓸데없이 오바시도 50% 챙기고 다시 대비하고 이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통령 끝나는 것도 6월 달이잖아요. 솔직히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사람도 될지는 100%는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저 8월 9월 때 생각했나요? 그러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서튼티 사회에서는 그 현금에 대한 신축적인 방향 트럼프만 쿨한 게 아니고 우리도 쿨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뭘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계속 휘달릴 수밖에 없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불확실성이 어쨌든 생각하고 계시는 시간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관세가 계속 뭐 미국이랑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끝날지 예측은 불허하지만 누군가는 어쨌든 그만할 거잖아요. 그게 모르죠. 언제쯤일까요? 일단 3개월 줬으니까 3개월 가봐야죠. 90일? 예. 그 왜 그렇겠어요? 그때까지 중국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하는 거는 미뤄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해결된다면 그것도 해결되는 거고. 그렇겠죠. 중국이 해결 안 되면 그거라도 해가지고 돈을 10% 플러스 그러니까 40% 30%한 거를 10% 해놓고 30% 더한 거를 지금 유보시킨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40%를 다 하진 않더라도 10% 보편관세만 해서 끝날 것이냐? 네. 그건 아닐 수 있죠. 중국이 잘 안 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이 되면은 만사 갑자기 해결되는 거고 네. 중국이 안 되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네, 그 3개월 결국 시간은 어쨌든 중국 편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중국도 막 시간이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150% 가까이 관세를 때려맞고 있는데. 근데 리얼리티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하고 미국이 중국에 수입하는 거는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 안 나는 게 아니고 저 네네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그렇죠. 아닌데 중국이 뭔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하고 교류를 한 3개월 하더라도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는 그리고 시진핑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겠어요? 시진핑을 바라보는 또 시진핑 바라봤을 때 시진핑에서 데모에서 무슨 천안문 사태처럼 무슨 데모에서 나라를 전복시킬 그럴 정도로 격화되는 가능성과 그 속도와 미국이 이슈가 국채하고 어느 게 더 빠르고 더 격할까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러다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걸 정말 이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채권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나? 이게 사실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빠를지 이게 그거 계산해서 안 나면 돼요. 벌써 다음에 패를 다 까는 거죠. 그러네. 중국이 얼마를 팔았는지 팔지 누가 압니까?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말을 네, 안 하고. 약간 파는 거나 그런 느낌과 오늘도 옐런 그 재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국채 때문이다. 그건 전 정부니까 그렇게 아주 강력히 찍어서 얘기했지만 그쵸. 베센트도 그 영향이
다는 아니지만 있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너무 더 잘 알고 있겠죠. 아니까 그걸 예. 부인할 수 있어. 바보가 네. 아닌 이상.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만 그 액션을 해서 백오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당장 보이면은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서도 국채를 어떻게 사지는 못해요. 그 국채 수요에 대한 걱정이 되면은 그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CPI가 중요했다 했지만은 CPI는 과거 거고 더 지켜봐야 된다니까 4월 데이터는 5월까지 아직 4주 정도, 3, 4주 정도는 CPI나 무슨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CPI 이 정도 가지고 액션을 해서 금리를 내칠 것 같으세요? 저기 그 페드가 안 내줄 낮추겠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경기가 폭삭 망해야지 금리 인하를 할 때 또 늦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50bp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액션이 또 나쁘게 반영되거나 그 액션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액션을 가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까지 아는 베센트나 저기 미국 대통령님은 아주 친태양날 받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전쟁으로 가는 거 핵전쟁 제외하고 핵전 다 망하니까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해놨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면은 끔찍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전까지면은 중국이 백오프 안 할 가능성이 꽤 크다. 아니 근데 연준도 어쨌든 미국인데 그렇게 미국이 큰일 나는 거를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데이터를 언젠가는 보고 하고 싶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되는 거는 그것도 넘버로 보고 싶고 네. 봐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험성이라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험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거가 없으니까 CPI로 지금 움직일 수가 우리 없구나. 앵커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그럼 다음 CPI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면은 그럼 금리 인하 못하는 거고 다음번에 CPI도 기조적으로 내려간다면 또 동의를 하겠죠. 그게 언제야? 가장 빠르면 다음 CPI니까 4월부터 나오는 게 5월 중순이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5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가능성은 지금 10몇 프로, 20%인데 네. 6월 달에 70몇 프로잖아요. 근데 6월 달에 70몇 프로 중에 15%는 또 한꺼번에 50bp 하는 건데 한꺼번에 50bp 하는 게 6월 달에 리얼리티 되면은 아마 그 전에 4월, 5월 주가는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거는 금리를 6월 달에 한번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게 5월 달에 5월 달에 하려면 4월 데이터가 상당히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베스트를 하더라도 3주 남았잖아요. 예. 그 3주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3주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파월푸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3주 동안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서 뭐가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애매하네요. 결국 다시 트럼프 풋이 나왔는데 트럼프 풋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일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에 그쵸.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과했다. 아니 뭐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다 있는데 미국이 생산하고 하는데 또 단도치고 중국이 아주 극단적으로 수입 중단 만약 그렇게 그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영향을 미치죠? 중국 당하죠. 아픈 만큼 당하지만 여기 먼저 당하니까 저기가 먼저 양보할 거라면 치킨 게임의 끝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살까요? 지금은 별로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다 팽개치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그래서 국채 금리가 쉽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이 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체면에 세워주면서 뭔가 완화하는 제스처를 나오지 않을까 보는 거고 저는. 예. 근데 그건 자신이 없죠. 근데 그게 그쵸. 근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순간까지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어저께처럼 12% 6%는 아니더라도 이 장세는 옛날에는 30% 2% 가도 왔다 갔다 해서 막 흔들었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시츄에이션이 지금은 열렸다라고 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이 해서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네. 그렇게 인식을 많은 사람이 가지면은 네. 의외로 빨리 그럴 수도 주식은 있죠.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씩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바닥은 우리가 보고 온 건 아닐까? 동의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평균 PER 18.3배. 예. 그게 이제 저기 미국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그게 4,907로 저는 계산이 됐고 예. 엊그저께 4,940까지 갔었어요. 예. 그게 아까 거의 갔다 그랬잖아요. 10년 평균 이하로 갈 수도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개판돼서 PER이 18.3배가 실제 아니고 18.8배였어. 예. 그럼 사실 좀 더 빠져야 돼. 그럼 4,8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닝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면 근데 그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 쓴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나빠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PER 18.3배면 4,907이니 4,900 정도니까 저번에 갔던 4,940을 다시 터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했다. 하지만 제가 5년 평균 AI하고 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이 있고 5년 평균이 5,300 몇십 대고 약간 AI에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5,500 가는데 예. 5,000 한 400, 500까지 그거를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있다. 바닥은 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던 것도 조금 정리해야겠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바닥은 봤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사야겠네. 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베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게 동감하신다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예. 현금 비중을 60% 70% 가져가는 거 지금 입장에서 그거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50% 이하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안 좋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금 비중이 30%가 50% 유지하는 거, 나머지 투자하는 건데 50% 예.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그렇죠. 성향이 안정 추구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 예.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반 이상 넣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낙폭과대 변동해서 빠질 때 좀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가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아니면 뭐 변압기냐 뭐 화장품이냐 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한국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미국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4,900은 됐으니까 그것까지 안 간다는 가정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믹스를 골고루 하는 겁니다. 본인 성향이 만약에 6개월 이상 가는 거면요, 저는 AI 쪽은 소프트웨어가 더 먼저 같아요. 소프트웨어? 저번에 셉도 얘기하고 그런 거. 근데 그것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예. 그 저번에 엔비디아가 지금 94불인가 그렇잖아요. 네, PE가 맞아요. 24배거든요. 예. 근데 어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위 25배인지 20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봐가면서 누가 봐도 20배 정도 같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애매한 거군요. 구간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보다 미국이 그 영향이 트럼프가 바꾸지 않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신약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애플의 H20 칩에 대해서 그 수출 규제를 네, 맞아요. 면제해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만나고 지난 주말에 나와서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칩을 잡을 수 없으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근데 애플은 워낙 중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컨슈머 쪽에는 하는데 네. 엔비디아 기준으로 해서 한 90불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면 일단 들어갈 수 있다. 바이온 위크니스로 들어갈 수 있다. 요 정도가 힌트고 좀 길게 보면은 결국은 그게 돌아가면은 네. 세일즈 AI 뭐 이런 거 에이전트 AI 쪽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셉 같은 것도 괜찮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서는 저는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 왜 변압기 쪽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부진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애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그 90불 가격,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 일부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그 많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월마트, 코스트코, 그다음에 셉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엔비디아 90불 20 인프라, AI 인프라.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얼마 변동성이 크면 감내할 수 있으면은 한 30에서 50 사이. 30%. 예. 난이 게임에 일단 들어가는 거 발을 한 발쯤 빼고 싶어. 그럼 50%. 네,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있다는 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현금 활용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섹터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믿고 가야 되는 건 AI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네요. 지금까지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